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서 정보 처리 속도 저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인터넷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 기능도 우수한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 중에 있는데요. 오늘 지식링크 플러스에서는 꿈의 기술, 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양자 인터넷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자 인터넷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 양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보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철학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빛 파동 등 많은 물리 지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번 짧은 시간 동안 양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트럼프 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카드는 앞면과 뒷면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카드는 뒷면과 앞면 둘 다 있다는 걸로 알고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면을 확인하면 뒷면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뒷면을 확인하면 앞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인데요. 관찰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뒷면과 앞면이라 생각했겠지만 관찰을 하는 순간 앞면, 뒷면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관찰하기 전 상태를 파동이라 생각하고 관찰 후 상태를 입자의 운동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양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를 확인하는 순간 파동성은 잃게 되고 입자로만 존재하며 운동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양자는 바로 이러한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게 됩니다. 양자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특성 중에서 양자 얽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트럼프 카드를 볼 때 만약 한 사람이 앞면을 보았다면 반대쪽 사람은 무조건 뒷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자 개념으로 보면 두 입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두 개의 입자에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두 개의 입자의 값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을 관측을 하게 되었고 입자로서 값을 알게 되었을 때 얽혀있는 다른 입자의 값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저절로 값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양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양자 인터넷은 두 양자 사이의 얽힘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통신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얽혀있는 다른 입자의 값은 관측한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한계가 많고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얽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깨지기 쉬워 장시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인터넷의 현실적 구현은 불안정한 양자를 안정한 상태로 얼마나 정확하게 멀리 전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를 멀리 보내기 위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방식은 양자 키 분배 방식과 양자 리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키 분배 방식은 하나의 얽힌 양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있고 장거리 통신에 취약하여 현재는 양자 리피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리피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존의 리피터와는 달리 두 쌍의 얽힌 양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얽힌 입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럼 양자 리피터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쌍이 얽혀있는 양자를 분산시켜 각 쌍에서 나온 양자의 얽힘 상태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기에서 같은 시간에 도착한 각 양자의 얽힌 상태가 동일하다면 그 두 쌍의 양자는 결국 동일한 양자가 되어 원거리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양자의 거리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전송 거리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멀리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만큼 양자를 포착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나머지 네트워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오래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광대역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양자 리피터를 수십 개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양자 메모리입니다. 양자 메모리는 큐빗의 상태를 유지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로 양자 인터넷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양자가 가져다주는 정보를 인지하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어야만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 메모리의 단위인 큐빗의 불안정성이 실용화를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빗은 주변 환경에 너무 민감해 주위 원자의 떨림 영향만으로도 메모리 정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는 큐빗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도를 영하 273.05도의 극저온으로 낮춰 주위 원자의 떨림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을 상용화하기에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최대한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큐빗에 얽힌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양자 인터넷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듯 양자 현상을 이용한 기술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계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나 양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기존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기술이 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극저온 상태보다 높은 온도에서 양자 얽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연구라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의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등 양자 인터넷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기학이 정립이 되고 전기를 원하는 대로 설계하여 전 세계 인프라가 구축이 됐듯이 양자역학이 정립이 되고 양자를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인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 것입니다. 아마 지구를 넘어 우주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인류는 정답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링크 뉴스에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